지금 2019년 10월 22일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풍선이구나. 아, 이제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이 모기들이 이제 다시 극성이네요. 그래서 요즘 잘 때 항상 그 모기랑 싸우느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아요. 아우, 피곤합니다. 아주 그냥. 아, 참, 이놈의 모기. 이제 막판 번식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곧 자기들의 운명을 알고 빨리빨리 피 빨고 알라알라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정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아니구나. 아닙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모기, 그 치약 해봤는데요.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잡히던데요. 사진이 누락돼가지고, 아, 정말. 아, 그걸 키울 만큼 제가, 음, 그렇게 마음이 너그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절대 모기는, 정말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인간에게 일의 어떤 혜택도 주지 않는 녀석들. 짜증만 나고, 피 빨리면 가렵기만 하고, 하여튼, 그 치약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치약 사진을 누락이 돼가지고요. 잘못 찍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치약에 어떤 그 불소가 아니라 어떤 성분이 있대요. 그 성분이, 하여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서 그 모기를 잡아준다는데, 예, 뭐, 아주 막 대량으로 애들이 죽지는 않는데 어쨌든 효과는 없지 않다는 거가 있고요. 혹시라도 다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뭐 또 다음 주에라도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입니다. 한 주간의 이슈 앤 트렌드. 지난주에 그 공유 배터리,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아잉. 이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이제 아잉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음, 어쨌든 이 반납은 이게 뭐지 이걸 가지고 뭐 어디 다른 동네에 가서 반납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빌린 곳에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한 2시간 정도고요. 2시간에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1,000원을 결제를 하면 그 서랍에서 배터리를 뺄 수가 있고 그걸 이렇게 빼가지고 맞는 단자에 충전기를 하는데 일단 케이블은 3개가 있지만은 하나밖에 충전이 안 된다 그러고요. 배터리 용량은 5000mAh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웬만한 휴대폰 그냥 한 개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근데 이제 휴대폰도 휴대폰이지만 액세서리들이 있잖아요. 뭐 시계, 뭐 스마트 시계라든지 제가 지금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이제 블루투스 제품들, 그 제품들이 간혹 시간 때문에 충전이 잘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런 거 충전할 때도 좋은 것 같고요. 그냥 커피 하나 시켜놓고 1,000원 내고 보조 배터리로 충전하다가 다시 반납하고 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어, 글쎄요. 도난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그 서비스를 한다고 이렇게 빌려놓고 나갔다 오면 없어질 수도 있긴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정확하게 어떻,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플을 깔아서 쓰면은 이제 그걸 쓸 수 있는 지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코드당 약간 뭐 GPS라든가 그런 추적 시스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거든요. 사실 저도 도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요즘에는 그런 거를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칩들이 작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 이제 GPS가 돼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어,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회원가입은 쉽고요. 뭐 카카오 계정이나 네이버 계정이 있으면은 그 계정으로 그냥 로그인 하듯이 가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연체료는 있고요. 2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그 시간에 맞는 금액이 연체가 된다고 합니다. 약 2시간에 1,000원이니까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000원 정도? 그러니까 하루를 대여한다 그러면 12,000원인데 어쨌든 반납을 하려면 다시 그 영업점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음, 뭐 그렇게 쓸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거를 빌리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서비스고 일단은 지금 뭐 강남에서만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그 뭐 사용 중에 보조 배터리를 잃어버리거나 파손하는 경우에는 그냥 배터리 금액이 스마트폰으로 부과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등록했던 그 계좌로 그 배터리 가격만큼이 어, 자동으로 결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지금은 매장 내에서 쾌적하게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사용하면은 다시 내가 뺐던 곳에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넣듯이 꽂아 넣으면은 바로 반납된다고 스마트폰에 이제 뭐 카카오톡 메시지로 온다고 하고요. 일단은 지금이 22일인데 27일이면 5일이니까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이게 공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결제를 하지만 반납을 하면 다시 그 결제했던 1,000원이 다시 나한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동안 뭐 혹시라도 강남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뭐라고 해야 되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유, 이거를 빌리고 모르고 해외여행을 갈 수는 없겠죠? 그쵸. 완전히 뭐, 연체료 내야 되는 거는 어차피 렌트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그 렌트에 대한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잉 말고도 다른 뭐, 코끼리인가 뭐 이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뭐 MP3를 들으려면 MP3를 들고 다녀야 되고 뭐 전화기에 뭐 수첩에 막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거를 스마트폰 하나로 통일을 해서 편해졌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 안에 이제 각종 어플들이 많아져 갖고 뭘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뭘 깔았는지 막 모르는 이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통합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런 서비스를 알아놓으면 혹시라도 모르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이제 한 3만 곳 정도로 확대를 해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고 하네요. 일단은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예, 그리고 다음은 이제 배달의 민족 인 이제 우한 형제들이 그 틱톡 아시죠? 중국에서 만든 틱톡. 좀 굉장히 좀 그 중국식 개그라고 해야 되나요? 그, 그 중국식 어쨌든 그런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뭐 유튜브 같은 그런 동영상 플랫폼을 이제 우한 형제들이 이제 새롭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결코 이제 새롭지는 않아도 일단 그 배달하는 업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내놨다는 게 좀 재미있기도 해서 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10초 이내에 그 짧은 이제 쇼폼 동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공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사진들은 좀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것만 이렇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놨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동영상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재밌는 효과들을 쓸 수 있는 수노가 있었는데 우아한 형제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뭐 기능은 뭐 다 비슷합니다. 뭐 코스튬 기능으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효과들 어떤 뭐 배트맨을 고르면 뭐 배트맨 의상을 입고 있는다던가 해서 한 10초 동안 자기가 찍어 놓으면 이제 그 틱톡이라는 곳에 아니 틱톡이란다. 이 띵, 띵. 참 이름도 띵입니다. 띵. 띵에 이제 올라가서 뭐 공유도 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건데 음 저도 자매품인 줄 알았습니다. 하여튼 자매품은 아니지만 뭐 아잉 띵 이름을 뭐 이렇게 해서 재밌기도 해서 다음 소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단점이 있어요. 이 띵에 올리면 24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휙 지워진대요. 그러면은 서버 내에 내가 찍은 동영상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찍은 동영상을 24시간 안에 다시 다운받지 않으면 이 영상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과연 이 서비스가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재밌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올린 게 뭐 일주일도 아니고 뭐 24시간 만에 지워진다 그러면 거의 뭐 그냥 올려놓고 그냥 휙 돌아서면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했는지 그냥 어떤 서버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걸 절감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글쎄요 이게 저도 틱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 개인 일상을 올리는 거지만 그게 어떠한 광고 효과를 주게 하는 그런 SNS로 발전을 했듯이 분명히 틱톡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10대, 20대를 겨냥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20대, 20대들이 이 서비스를 즐기면은 일단 그렇잖아요. 카카오톡도 처음엔 채팅만 할 수 있는 게 뭐 이모티콘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서비스가 되듯이 분명히 이 배달 앱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큰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려고 한 것 같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요 동영상 서비스인 띵을 런칭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과 배달을 동시에 잡겠다라는 사실 그런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배민 라이더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 우한 형제들이 해온 게 생각보다 많은 게 한글 서체도 개발하고 그 뭐 음식 다큐멘터리 잡지인 매거진 F도 발간했고 배민 라이브를 통해서 인디 뮤지션도 지원하고 뭐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뭐 이런 사실 틱톡도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영상들도 많고 너무 뻔히 보이는 주작 영상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 있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자라나는 이제 1, 20대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 서비스를 한다면 나중에 이 서비스에서 부가적으로 나오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의 시초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도 사실은 이런 서비스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뭐 요즘 세상은 뭔진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면은 이것 또한 뭐 엄청 크게 폭발할 것 같고요. 거의 음식 먹방 한 10초짜리 먹방 영상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아한 형제들 그 배민라이더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와 관련된 영상들 콘테스트 같은 것도 할 거고 처음에 이거를 막 이렇게
광고 효과로 해서 이걸 많이 알리려면 결국에 자기들이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일반인인 척해서 막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먹방이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1점 9입니다. 넘버 원입니다. 넘버 원. 다음은 이제 영국에 이제 짐을 보관해주는 여행 시에 짐을 보관할 수 있는 그 스테셔라는 이제 서비스가 한국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영국에서 뭐 공항이나 이런 데서 사실 짐을 보관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라커룸에 넣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짐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스테셔라는 서비스가 그나마 가장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스테셔를 생각보다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창업자가, 그래서 한국에 올해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진출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기 홍대에 있는 더 디자이너스 호텔을 시작을 해가지고 명동, 인사동, 이태원으로 이제 서비스 지역을 넓혀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BTS 웸블리 콘서트에서 짐 반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은 팬들의 짐을 맡아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명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BTS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그 가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스테이셔가 굉장히 머리가 좋게 이 콘서트장에 짐을 갖고 갈 수 없다라는 거를 딱 알아가지고 어떻게 딱 들어와가지고 이 서비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스테이셔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지고 그 아시아의 어떤 거점을 한국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어, 아니죠. 이거는 이게 이미지 사진인 거죠. 사실 저도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어저께 이제 홍대 더 디자이너스에 처음 이제 론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만한 사진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일단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가지고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실시간 예약하고 결제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스테이셔라는 곳에 가방을 맡기기만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허접하게 돼 있진 않겠죠. 아무래도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디자이너스 호텔이라 그러면 한 부스를 맡겠죠. 거기서 짐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거 솔직히 너무 너무 보따리스럽고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이제 뭐 가방의 크기나 무게 이런 거 절대 그 제한 없이 무조건 가방 한 개당 24시간 기준으로 12,000원의 서비스가 된다고 하니까 글쎄요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싸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코인라커나 일반 짐 보관소에 가방 하나 딸랑 넣어놓는 것보다는 싸다고 합니다. 손대지 마셨어. 아, 진짜 엄청난 또 아이디어가 또 나오시는 우리 별풍당당님. 야, 손대지 마시오. 꼭 외국어처럼 손대지 마시오. 이래갖고 스테이션 아니고 마시오. 그냥 마시오 하면 되겠네요. 아, 재밌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도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비스라서 조금 아쉽네요. 이또 이또 외화가 또 슬슬 또 넘어갑니다. 탔지? 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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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마! 재밌습니다.
다음은 나우앤 서베이에서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86%가 수신료 징수 방식에 문제 있다고 답했는데요. 사실 저도 어느 날인가 이제 저도 벌써 한 12, 제가 한 30살쯤에 인천으로 이제 나갔을 때 전기료에 이상하게 TV 수신료라고 2,500원씩 그 당시, 지금도 2,500원인지 3,000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500원씩 나가는 거에 그 의문을 품고 전화를 해보니까 이거는 강제적으로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무조건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잘 보지도 않는 거, 그냥 어차피 보는 거는 컴퓨터로 스트리밍을 하든 다운을 받든 해서 보는 거, 굳이 TV를 볼 필요 없겠다 싶어서 TV를 버리고 전화를 해서 수신료를 안 낸 지가 좀 이제 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사실 저도 뭐 그닥 이 수신료를 왜 꼭 이렇게 의무적으로 강제화를 해서 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리고 사실 이번에 KBS에서 좀 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좀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KBS만 내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게 뭐 KBS든 MBC든 어쨌든 국영방송사에 다 이렇게 내는,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거는 오로지 수신료는 KBS에만 가는 거가 돼 있고요. 사실 SBS는 완전히 사영업이고, MBC도 어느 정도 일부분은 이제 그, 사방송이라고는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KBS만 이거를 걷어가고 어떤 뭐 너무 의무적으로 내니까 정말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KBS 자체가 한국방송공사라고 그래서 국영방송은 맞아요. 근데 너무 국영방송 같지 않은 태도를 많이 보였죠. 그 일단 이 서비스가 94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귀하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에 위탁해 전기요금의 합산 청구하는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응답이 38%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자율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가 32%, 그 다음에 별도의 수신료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가 16%, 그렇게 해서 86% 정도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한 거죠. 공영방송, 국영방송. 그렇군요. 제가, 약간, 혼동이 있었지만, 국영방송하고 공영방송인 거죠? 그렇군요. 맞습니다. 공영방송인데, 그렇게 한 거죠. 일단, 현재 징수 방식에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수는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이 납부제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제도에 굉장히 많은 수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저도 반대를 하는 입장이라서 그게 그게 꼭 어, 뭐 얼마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사실 그 세금을 내보면 알지만요. 세금, 뭐죠, 뭐 가스비나 뭐 전기세나 살짝 정말 며칠 밀린 것 때문에 몇백 원 올라가는 것도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매달 2,500원, 3,000원씩 쭉쭉 받아간다는 건 진짜 그거는 되게 좀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수신이라는 게 참 그냥 일반 전기로 받는 거라서 수신을 끊는 게 안 되는 건지, 사실 맞습니다. 수신을 끊으면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왜 반대를 하는 걸 물어봤더니,
아, 왜 꼭 제가 욕먹는 것 같죠? 저한테 욕하시는데, 하도 욕을 많이 먹었더니 매주 저한테 욕을 하는 것 같은. 어쨌든 이 질문에 답변이 이제 45% 정도가 공영방송으로서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했고요.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한다가 21%, 타 방송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지 못한다가 18%, 재정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없으면 사라져야 된다가 15% 손으로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음, 제 생각하고 같은 응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참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렇죠. 이게 사실 뭐 KBS 다큐멘터리 정도가 이제 뭐 밑에 자막으로 나오죠. 뭐 여러분의 수신료로 뭐 이렇게 만들고 있다 뭐 하지만은 사실 그러기에 이 수신료 부담은 되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적십자에서 매달 용지가 날라오죠. 납부 좀 해달라고 제발. 그런 식으로 차라리 뭐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되게 사실 제가 제일 짜증났던 건 뭐냐면 전기세를 낼 때 이런 게 있다고 고지를 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꼭 무슨 자동차세를 낼 때 교육세를 같이 내듯이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야 되는 것처럼 만든 게 저는 되게 짜증이 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맞고요. 사실 요즘에 그 KBS가 너무 좀 편파적인 보도, 요즘 좀 악질 보도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러면서 더더욱 이 시청자들의 불만을 산 것 같습니다. 요즘 KBS가 이래저래 유튜브로 돈을 벌려고 유튜브 많이 하고 있습니다. KBS라고 쓰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 시청률을 갖고 쓰든지 뭐 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KBS 원만 광고를 안 받는다고 뭐 막 유세 떨듯이 하고 유튜브에서도 방송 이것저것 짜깁기로 올려가지고 그걸로 돈 벌고 참 희한한 방송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가끔 요즘에 뭐 TVN이든 어디든 간에 이제 정말 과거에 한때 진짜 그 개그의 그러니까 공개 프로의 전성기였던 시절에 그 코미디들을 개그들을 이제 클립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봐도 굉장히 유치하지 않는 코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들도 사람들이, 이런 프로들이 다시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즘 개그보다 훨씬 재밌다라는 반응을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걸로 봐서는 점점 이제 유튜브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시청률을 내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한국 그 한국전력공사 전화하셔가지고 집에 TV가 없으니까 수신료를 안 내겠다라고 한다면 뭐 거의 제가 했을 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TV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뭐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굳이 뭐 낼 필요가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렇게 안 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뮤직뱅크 항상 결국엔 KBS가 돈 많이 벌어가요. 이건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맛있는 녀석들은 이거는 KBS가 아니고요. 이거는 TVN인가에서 하는 프로입니다. 이거는 케이블 방송이고요. 정말
정말 무섭게 먹는 녀석들이죠. 방송 카메라가 꺼져도 남은 음식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로 그 오히려 방송이 꺼지고 먹는 모습으로 이건 주작 방송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 먹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웬만한 방송, 사실 그렇죠. 뭐 뉴스도 굳이 꼭 TV 뉴스를 보지 않아도 채널에 들어가면 알아서 다 방송을 하고, 지난 방송 보기도 할 수 있고, 뭐 중요한 사안이면 또 클립으로 만들어서 언제든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진짜 이제는 TV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재미있는 착시 사진들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보시면 크게 보면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이렇게 멕시칸 모자를 쓴 아저씨가 기타를 치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또 그 부인인지 여자친구인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잘 듣고 있고, 또 누가 여기서 들어오고 있죠. 웬 여자 같은데. 이런 이제 재밌는 착시 사진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이 동상입니다. 동상. 이 아저씨와 이 꼬맹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꼬맹이, 이런 사진이 있네요. 그렇죠. 다음은, 네. 다음은,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치탕가 표범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슴으로 보이는 애를 사냥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그렇죠. 재밌죠. 어, 굉장히 이거 박제인지 모형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와플 샌드위치를 판매하는데 모닝 세트, 오리지널 세트를 팝니다. 예, 실속형입니다. 실속형. 모닝으로 할지 오리지널로 할지 결정하시면 되고요. 굉장한 유럽의 아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격도 싸죠. 아주 좋습니다. 예, X인가요? 그리고 동심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 미니 마우스죠, 이 여자의. 옷이, 옷이 굉장히 색깔이 빨강과 파랑이 대조가 되면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릭을 한 모양인데요. 어, 옛날에 진짜 아침에 이 미키마우스를 보기 위해서 정말 그냥 뜬금없이 막 8시, 막 7시 50분에 일어나곤 했는데, 음, 참, 요즘에 이 디즈니가 굉장한 사업을 하고 있죠. 마블도 먹고, 다 먹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푸들인가요? 예, 강아지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해가 뜨는 곳에서 이렇게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고 있는 음, 그림 사진입니다. 다음은 네, 이 핫바를 먹고 있는, 되게 히딩크 닮았어요. 저는 히딩크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이 아저씨가 사실 이 미술관은 벽화 앞에서 이렇게 뭐 먹는 거 금지돼 있지 않나요? 근데 이 벽화 앞에서 어, 뭘 먹고 있죠?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맛있게 핫바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건 나무입니다, 나무.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인데, 참, 굉장히 굵고 단단하죠. 정말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기상이 느껴지는 나무 같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왜 뿌리 부분만 이렇게 찍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무 사진입니다.
근데 왜 착시 사진일까요? 왜 제가 착시 사진이라고 들고 왔는지 보면서 제가 갑자기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뿌링글스입니다. 뿌링글스. 굉장히 가지런히, 접시 위에 이제 감자칩을 내려놓는 모습이고요. 네. 이 뿌링글스, 갑자기 뿌링글스가 먹고 싶은 사진입니다. 너무너무 먹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거 이제 이 주간 신문인데요. 어떤 이 주간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픽업 유어 프리 카피라 그래가지고 마음껏 가져가세요. 이게 정치 사진이 아닐까. 그래서 웬 대머리 아저씨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우리나라도 무가지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 하나도 볼 수가 없죠. 음, 옛날 참 그것도 벌써 그 오래된 일이 아닌데 그죠? 무가지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 뭐 김장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쓰는 용도로밖에는 쓰질 않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 강아지와 함께 있는 아저씨 모습인데 이 사진으로 봐서는 해변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벽에 기댄 건지 모르겠지만 이 강아지하고 굉장히 다정한 해 보이는 참 그 오랜 시간을 지낸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변에서 자기 부인인지 여친인지와 함께 같이 선상에서 즐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아주 행복해 보이죠? 표정들이. 너무 해맑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고 있는 손인데요. 이제는 이렇게 유선 마우스가 이제는 거의 많이 좀 없어졌죠. 사실 게임용은 워낙 정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간의 진짜 0.0000 뭐 1초의 딜레이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게임용 마우스들은 그러니까 유선 마우스를 고집하고 있지만 사실 요즘에 이제 모바일이 강세가 된 지금은 유선 마우스를 쓰지 않는 그런 추세가 됐죠. 이거 굉장히 오래된 마우스라서 참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 네. 이 아가씨들 두 분이서 한 소파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 사진 왜 갖고 왔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왜 이제 재밌는 착시 사진들인지 대충 아시겠죠? 사실은 이게 제목이 재밌는 착시 사진들이 아니라 음란마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을 갖고 얼마나 많은 음란한 생각을 하셨는지 테스트를 들어가겠습니다. 예, 0개에서 1개, 예, 굉장히 순수하신 분입니다. 한 개 정도가 좀 야한데라고 느끼셨으면, 굉장히 순수하신 거고요. 한 2개에서 4개 정도를, 이게 좀 위험한데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이제 음란마귀 정도 되고요. 예, 5개에서 8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일상생활 불가능자고 9개 이상 그냥 이거 다 그냥 다 이상하다 느끼셨으면 아, 다시 한번 뇌를 정화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요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걸 뺀 24개 습니다. 예, 이게 참, 음,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냥 보여드리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
아, 이거, 그렇죠. 사실 이 사진은 좀 너무 대놓고 편집이 돼 있죠. 저는 사실 요게 조금 놀랐었고요. 그리고 이 사진도 했습니다. 도대체 손에 뭘 들고 있는 걸까요? 왜 손에 뭐 이상한 공 같은 걸 들고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을 주게 했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 오늘의 마지막 추천 크라우드 펀딩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갖고 온 물건은요, 일회용 배터리에 관련된 제품인데요. 우리가 사실 일회용 배터리를 쓰면 그 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제품 같은 거는 빨리 소모가 되고 뭐 시계 같은 거에는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전력이라는 게 많이 필요할 때는 확 나가다가도 다시 그게 없어지면 다시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서 좀 더 양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데 쓰다가 배터리가 좀 약하다 싶으면 그냥 시계에 꽂아서 또 한두 달 이상은 시계 배터리로 쓰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자동으로 충전해주는 충전 기계인데요. 일회용, 우리가 항상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배터리도 충전을 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열 방지 시스템도 있고 그 과충전 방지 시스템도 있어서 배터리를 안전하게 충전해 준다고 합니다. 아, 두 개나 갖고 계신가요? 네, 그렇군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품이 있긴 있죠. 근데 이제 점점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격이 저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일단, 이 펀딩에서 파는 거는 22,000원, 26,500원 정도로 3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일단, 네네, 요겁니다. 요게 아니라, 예, 요거 아닙니다. 요거 아니고요. 요겁니다. 요거. 이렇게 꼭 무슨 세탁기처럼 건전지를 이제 극성에 맞춰서 우르륵 넣어놓으면 이 안에서 배터리를 이렇게 요게 돌아가면서 배터리들을 분류를 하는데 이건 도저히 충전이 안 된다 싶은 거는 이쪽 이제 폐건전지 수거함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고 이거는 충전이 되는데 아니면 충전이 잘 됐는데 하는 건 요곳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색깔이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뭐 배터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뭐 완충이 됐을 때 표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제품이 AA와 AAA에서 트리플 A, 2A 건전지를 한꺼번에 쓰지는 못하고 AA를 할 수 있는 기계, AAA를 할 수 있는 기계 두 개가 나와 있어서 두 개를 죄송합니다. 써야 되는데 AAA를 AA로 만들어주는 그 커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AA를 사가지고 이 커버를 씌우고 충전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아, 오, 50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량도 골라주고 하는데 일단 일회용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솔직하게 100%는 아니고 배터리의 어떤 상태나 어떤 제조사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40에서 60%까지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쓰고 버리는 건전지를 다시 쓰는데 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대 5회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배터리 가격을 세이브하는 거죠.
일반 충전용 충전기는 뭐 거의 1000회 이상, 뭐 10,000회 이상 쓸 수 있는 제품들이니까 사실은 그거를 쓰는 거를 권장하지만 일반 전지를 좀 많이 쓴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유용한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요걸 테스트하는 테스트 기계인데 참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어, 신개념 고체 가글 버블팝입니다. 사실 그 씹는 치약이 있어요. 고체 치약이. 그래서 여행용으로 갖고 다니는 고체 치약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입으로 이제 씹고 칫솔질을 해서 씻는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가글인이죠. 그러니까 이를 닦는다기보다는 입속을 이렇게 보통 이제 칫솔질을 못할 때 우리가 가글인으로 가글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가글을 또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입도 마르고 좀 그러는데 얘는 이제 고체 형태로 이렇게 씹고 이렇게 뱉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데 제가 이 제품을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치치약 같은 경우는 요만한 통에 이제 확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통 자체를 조그만하지만 들고 다니다 보면 막 덜렁덜렁거리고 그리고 칫솔 자체가 이미 그 안에서 공간을 칫솔만큼 차지를 하면서 들고 다니는데 조금만 무슨 짐을 잘못 넣고 해갖고 뚜껑이라도 열리면 칫솔이 완전히 막 가방 안에서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방지하지만 이렇게 낱개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슬림하고 내가 오늘 뭐 몇 개를 쓰겠다 하면 딱 그것만 갖고 나가서 찢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죠. 예, 여생 자각인가요? 회사 이름이 여생제가 아니고 어쨌든 여성들이 가글을 남성들보다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제품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박스를 3개를 사면 한 박스를 더 줘서 4개라고 합니다. 4개에 13,500원이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박스에 몇 개가 들었는가는 제가 이거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 안에 한 30개 정도는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뭐, 뽀뽀할 때 많이 쓰겠죠. 뭐 뽀뽀할 때. 어쨌든 이 액체 상태의 가글, 뭐, 이렇게, 에는 뭐 24%가 알코올이 들어있다는데, 요게 없으니까 굉장히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한 제품이 아닌가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다음은 저도 3초 만에 반했습니다. 저도 3초 만에 반했습니다. 무세균 하이브리드 가습기 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는 많이 있죠. 많은 제품이 있고 합니다만 한때 그 옥시 사건 때문에 사실 저도 가습기 사용이 굉장히 좀 꺼려지긴 했고요. 사실 가습기 살균제만 쓰지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가습기에 세균이 많다라는 사실을 또 이렇게 좀 불편한 진실처럼 알게 돼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에서
여기서 나온 이제 그 수증기의 결정을 굉장히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습 입자를 굉장히,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의 표현을 빌자면 세균이 이 물방울에 못할 만큼 작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자를 고르게 아주 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찬바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이 가습기 내에서 와 하는 그런 소음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침실용, 그러니까 침대 위에 올려놔도 느끼지 못할 만큼 굉장히 조용한 상태의 기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 가열 방식으로 따뜻하게 가습할 수 있고, 음, 어, 뭐 취침 모드 사용으로도 하면 굉장히 조용해지고, 과다 가습 방지를 적용해가지고 항상 일정한 양의 가습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뭐가 많아요. 뭐가 되게 많은데 어쨌든 가습기, 이제 곧 겨울이 되면 가습기가 필요할 때가 되는데요. 그 기존에 있던 가습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저 같은 좀 오래된 가습기를 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가습기를 뭘 구매를 하실까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생각보다 조금 높아요. 사실 이런 제품을 보고 뭐 어떻게 뭐 너무 싸게 생각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1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유일하게 텀블벅이라는 곳에서 팔고요. 가습기를 고민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방송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조금 더 재밌게 방송을 해보려고 하긴 했는데 어땠는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몸이 좀 으실으실하고 머리가 조금 아픈데 빨리 좀 많이 보완해가지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 환절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모기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왠지 갑자기 힘이 되는 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주까지 또 무탈하시고, 그리고 하고 계신 일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